예, 방금 소개받은 하렉스인포텍의 박경양입니다. 오늘 이 자치분권 학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공유 상생 번영은 바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소외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뭐냐면 그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로 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잘 살고 같이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혁신으로 전 세계인의 행복을 위하겠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 하면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중간 어떤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지 우리가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중간적인 플랫폼이 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간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중간자 없는 시스템을 다 모두에게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공유를 해야만이 소비자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자 사용자가 모든 것을 직접 연결해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시스템이 모든 것에 공유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저희는 왜 그걸 공유를 하냐면 저희가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최고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저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경제의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다 잘 살 수 있다. 잘 살게 할 수 있다. 즉 지역 경제를 살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을 지역주의, 로컬리즘, 인클루시브 로컬리즘, 즉 정부와 시장과 지역. 그래서 지금 지역 경제가 소외되는 것을 살리고서 그를 전 국가가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시작을 했냐면은 공유해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은 더 큰 네트워크 그리고 더 큰 사업지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우리 한민족 여기 우리 그 배달민족의 정신이 홍익인간 바로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이 네트워크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뭐 외국에서 영어로 보면은 making money by creating value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만들어내면은 다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급투라핏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중간자가 없는 시스템 스트럭처를 가져야만 그것이 공유돼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연결하면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온디맨드, 바로 라이프 플랫폼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핵심 인프라가 뭐냐? 그 핵심 인프라를 공유를 해야만 됩니다. 그 생산 수단을 누가 공유하냐에 따라서 경제 체제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크스가 그 공장 그런 생산 수단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자본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로 가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네트워크 경제는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를 공유하면은 네트워크를 더 키워서 공유하는 쪽에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해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모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뭐 자치분권 또 이 지방자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격차가 심합니다. 일단 어떻게 자기가 자기 제품을 어떻게 네트워크에 올리고 그것을 또 운영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선 거기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소상공인한테 그러한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또 시스템을 공유해주고, 그리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공유해주면은 그 소상공인이 자기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의 모든 주민들한테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 도 전체, 그건 광역시 전체, 그럼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연결된 네트워크로 해서 제한 없이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 공유 네트워크에 의한 새로운 경제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소상공인한테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연결해서 다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도, 기존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여기 빗살무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기 혼자 하는 거고 남이 하는 영역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하고, 앱으로 보면 모든 소비자의 접점은 사거리의 길목에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앱에 있는 거고, 그 모든 접점을 모든 사업자들은 갖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각자 따로따로 있는 접점을 다 같이 공유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업 기회가 그리고 소비자의 접점이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자기도 이익이기 때문에 먼저 참여하는 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유 네트워크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좋은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소상공인에 좋은 것이 대기업에도 좋은 것이고 대기업에 좋은 것이 소상공인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도 발전이 되는 거고 국가적으로 발전되는 거, 전 세계가 다 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제품만 있으면은, 자기 노력만 기울이면은 투자 없이 비용 없이 많이 비용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 질서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원시에서 2018년도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바일 시대에 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공유해서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서비스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전국적으로 제로페이의 발전으로 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울산시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주문 배달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데 울산시에서 저희 공유 모델을 보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가서 브리핑을 저희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울산시에서 어떠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가 없다. 이 시스템을 공유해 가면은 울산시가 바로 그대로 소상공인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은 비용 부담 없이 바로 그 온라인 모바일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전국적으로 또 확대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달에 이제 울산시에서 광고를 신문 광고를 한 겁니다. 결제 수수료가 제로이고 주문 수수료가 제로이고 가입 수수료가 제로인 주문 배달 서비스를 한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주문 배달 서비스에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씩 뭐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배달이라고 뭐 서울시하고 뭐 저기
경기도도 만들었지만 거기도 이제 수수료를 내고 있고. 근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 시가 예산을 하나도 들일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시스템을, 민간의 시스템을, 공유 시스템을 그냥 공유를 해서 바로 그냥 그 돈 안 들이고 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울산시 상인이 울산시에서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제한 없이 팔고 있는 네트워크의 공유에 의해서 그것이 확장되기 때문에 울산시의 사례는 아주 그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엊그제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배달 픽업 서비스 가맹점 모집해서 신문 기사를 낸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 울산시는 예산 투입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또 울산시의 그 소상공인들은 아예 수수료가 없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공공 배달에 있는 뭐 공공 서비스를 하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수료는 나머지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울산시는 예산도 없고 수수료도 안 드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데, 그거에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만드는 중간자가 없는 플랫폼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중간자가 없으면은 당연히 중간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참여자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네트워크는 무한 확장되기 때문에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는 물론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게 울산시의 사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플랫폼을 또 제조업체, 소상공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경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경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주고 심지어 시스템도 공유해주고 또 연결된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제조업자가 디지털 경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참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유해 주니까 바이너리 같은 데서는 이거를 무한 확장하게 되면 생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생산의 노하우를 자기 직원들 또 관계자들한테 공유를 해서 협동자 모델로 해서 자기의 무형자산을 또 공유해서 협동자산 모델을 만들면은 이 또한 또 새로운 경제 모델로 해서 공유 플랫폼에 의한 무형자산의 공유에 의한 새로운 모델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다. 또 자기 사업도 키우고 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모델을 또 교회 같은 데 공유하면 이제 헌금 수수료 같은 건 제로로 해서 바로 이제 헌금을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보면서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바로 이제 저희가 국민일보하고 또 플랫폼을 공유해서 국민일보는 바로 시스템 투자 없이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같은 데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새로운 빅테크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또 이 사업을 개척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공유에 의해서 모두를 다 발전시킬 수 있다. 소상공인 물론이고 대기업까지도 다 발전시킬 수 있는. 최근에 저희는 또 군인공제하고 제해서 군인공제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왔거나 또 군대를 가는 가족을 갖고 있거나 군대를 가거나 또 군대 간 친구가 있거나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밀리터리 멤버십을 만들어서 회원 서비스를 하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또 공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군대에 간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훈련도 열심히 받으려면 여기 군대에 와 있는 시간이 썩이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면은 오히려 훈련도 열심히 받고 또 국가를 지킬 가치를 더 느끼게 되는, 자기가 지킬 게 있어야 군대를 해서 내가 지켜야겠다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미래가 있어야, 미래가 보여야 헬조선이 아니고 희망조선이 되는 그런 나라의 미래가 있어야 군대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냐면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대가 창업의 메카가 되게 하자라는 거를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 김영호 참모총장이 그 붐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후임 참모총장이었던 서욱 참모총장도 그걸 이어서 또 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장관에 대해서 군대에서는 뭐냐면 창업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은 그럼 군대에서 창업하려고 그러면 창업하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창업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또 아이디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고 개발자를 모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주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주고, 또 시스템을 공유해주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그리고 성공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이 젊은 창업자들한테 공유해 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청년들이 이 국가드림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사업을 해라. 성공적인 아들. 그야말로 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해라. 그리고 그거는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소프트웨어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으면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그걸 성공시키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죽음의 격을 넘어야 되는데 그 넘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창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성공이 보장이 안 되니까 더욱더 창업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투자해주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공유해주기 때문에, 그전 네트워크를 공유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대기업 독점 플랫폼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속되지 않게 저희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공유해 주면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걸 성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저희가 이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또 남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되면은 이 금융결제 시스템은 또 그 관계된 그 옛날 과거 식민지 나라인 뭐 유럽하고 관계되고, 또 아프리카도 유럽하고 관계되고, 남미는 또 미국하고 관계되고, 또 필리핀도 미국과 관계되고, 이렇게 해서 다 글로벌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글로벌에 다 나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100개, 1000개가 탄생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목표를 세우고 국방부하고 군인 이쪽의 플랫폼, 그래서 청년들인 플랫폼이라고 가칭을 하고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3년 내에 10만 개의 청년 창업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자. 여태까지 지금 국내에 벤처 창업된 벤처기업 수가 한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게 쉽고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다 창업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창업 못하는 건 뭐냐면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고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려면 결국 뭐냐면은 바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AI, 시스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를 만들어주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에서 할 일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육사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인 국가들이, 청년의 꿈을 이루어지는 바로 그 청년들인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자본주의의 위기,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 또 마찬가지. 자본주의만이 대안이다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가 2019년 9월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건 기사입니다.
마틴 울프가 기고했는데요. 현재의 자본주의가 리세트돼야 된다. 어떻게 리세트돼야 되냐? 모든 사람들을 인파워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해서 그 경계를 넓힐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답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지금 이제 스크린에서 보시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면 어떻게 인파워를 해줘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인프라를 공유해야 된다. 공유해서 모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공유해주는 주체는 왜 공유를 하느냐? 공유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커지고 새로운 거래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한다. 즉 뭐냐면 공유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모습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그러면 바로 그것이 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다. 왜?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공유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 소비자도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면서 소비자 혜택은 점점 더 커지니까 소비자는 쓰게 되는 거고, 많은 소비자가 있으면은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거니까 이 모델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경제 질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은요, 상위 10%의 사람들이 하위 80%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빈부가 심한 거죠. 그 다음에 상위 1%의 소득자가 하위 90%의 소득보다 많습니다.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90%가 얻는 인컴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뭐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하위 60%의 국민들은 계속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40%는 소득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사실은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부모보다 부를 늘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뭐 한국은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다. 이게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자기 노력만 하면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고요. 즉 소득을 5분위로 나눠보면은 하위 5분위가 상위 1분위로 올라갈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과거에는 한 20%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대로 떨어졌다.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4.0 쓴 그 아나톨레 칼레스키는 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 천동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 세상에서 경제학자들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서 비이성적으로 논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은 뭐냐면 천동설, 지구가 중심인 걸 보면은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엉켜 있죠. 그럼 왼쪽에 지동설, 태양의 중심은 그 궤도를 보면은 그냥 질서로 정해놨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지털 경제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에서 우리는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중간자가 없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사용자 중심인 거고, 그러지 않고 중간자들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사업자 중심인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천동설 세상인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공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새로운 경제 질서, 공유와 상생 번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뭐냐? 소프트웨어거든요. 즉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걸 가공하고 관리하고 누가 그걸 소유하느냐. 그것이 과거의 공장과 기계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에 다들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이냐?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할 것이냐? 어느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할 것이냐?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이냐? 개인이 소유하고 통제할 것이냐? 라는 것이 관건이죠. 근데 정부가 소유하면은 바로 이제 과거 공산주의의 실패의 사례가 나오는 거고요. 기업이 소유하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 디지털 자본주의, 디지털 경제에서 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살리고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바로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루트비 폰 미제스는 소셜리즘,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어떤 인센티브 동기나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계획 경제에서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션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해결을 못 하느냐?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우면은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고 다 피해 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 속성을 파악해 본 사람의 몸이는 슈퍼컴퓨터보다 10배의 계산 능력을 갖고 있다. 10배의 계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은 슈퍼컴퓨터에 몇백억 다가 작동하는 것처럼 다 분산 처리되고 병렬 처리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계획 경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러한 중요한 생산수단, 디지털 경제의 주요 인프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의 문제인 독점, 기술 봉건주의에서 독립을 하고 모두가 잘 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사회주의의 사회복지의 고귀한 이념을 꿈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공유와 상생, 번영에 있다. 핵심 인프라를 공유함으로 해서 다 같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번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조그만 지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 질서다. 그래서 유저 센트릭 뉴 이코노믹 오더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세계적인 이제 경제학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방자치분권학회에 초대받아서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예로서 시스템과 네트워크 공유에서 예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